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밀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저희가 좀 이어갈까요?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외면받는 바이오텍부터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이지 앵커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도주들의 어떤 큰 폭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이 좀 더뎌졌다면은 거기서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게 맞는데 지금 글쎄요 믿었던 바이오텍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원인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튼 고 멀티플주들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다시 나오는가 싶더니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금리 인상 전까지는 좀 뭐 여러 공식들이 망가지면서 상당히 좀 뭐 혼재되는 양상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3일 연속을 가지를 못하네요. 예, 그러면서 좀 빠지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오히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물론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에너지주들이 강했던 거를 보면은 약간 조금 유행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좀 느껴야 될까요? 나스닥의 하락에 에너지주,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좀 뭐 주도를 했습니다. S&P 500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스탁스가 한 2.3%가 빠졌는데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 6거래일 동안 S&P 500 에너지 인덱스 자체가 6개월일 때 12%나 오르는 이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 인상 앞두고서 상당히 힘든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하루마다 체크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유동성 장세가 지연이 되는데 여기서 모멘텀 주식이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이전에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바이오테크 관련해서 모멘텀 종목들은 다시금 그럼 또 긴 조정을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외신들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뭐 조정이 얼마가 될지는 뭐 아무도 맞히지 못합니다. 뭐 이러다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2주 만에 다시 올라오는 주식도 있었는가 하면 뭐 2000일 동안 2000일이 걸렸던 뭐 그런 주식도 있거든요. 이제 뭐 회사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해야겠습니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바이오테크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맞기는 한데 상승 전개가 이제 좀 종료가 되면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을 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8월 이후에 이머징 마켓 주식들의 레벨들이 가장 높다. 그리고 유가 자체도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섹터에 있던 주식들도 1개월 내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다. 뭐 반대 포지션에 있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닥 자산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뭐 실적 개선이 좀 되는 부분들, 당연히 3분기 실적 시즌을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시장에 지금 뭐 유동성이 결국에는 회수가 되는 뭐 이런 예정이 되어 있는 장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돈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돈은 진짜 많은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형태라고나 할까요? 뭐 국내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어디서 뭐 TPP 협상해가지고 어제 뭐 의류주들 관련해서 뭐 올라가는 모습들이라든가 전기차 같은 부분들 시장의 유동성 상당히 풍부한데 또 뭐 변동성 자체도 상당히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좀 시장에 대한 뭐 확신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셨던 그 바닥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하면은 그 바닥 자산이라고 하면 이머징이랑 지금 유가를 꼽아주셨거든요. 그들은 결국 달러 약세와 상당히 또 밀접한 연관도가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봤을 때 그럼 파급력은, 그 지속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뭐 급하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달러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떨어지지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달러가 회수가 되는 시기가 결국에는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죠. 뭐 바꿔 말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머징 섹터라든가 코모디티, 그러니까 원자재 쪽의 폭락 자산들이 기술적인 반등,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충분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언제든지 조금씩은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유가도 충분히 오를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머징 통화인덱스, 아까 뭐 주식시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머징 시장들 언제든지 반등을 해도 된다.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일정 부분 이하로는 지금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높이 있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자산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높이 있는 자산들은 부담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면서 재차 이렇게 파도를 만들어가면서 높아졌던 자산은 다시 내려오고 내려갔던 자산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뭔가 변동성이 나타나서 좀 급락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이거 뿌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드린 폭락 자산인 이머징 자산이라든가 유가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뭐 작은 섹터로는 에너지 정유업종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또한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가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40달러 이제 후반대까지 이제 다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무릎권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앞으로의 좀 유가의 흐름도 우리가 좀 추이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또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TPP 곧 타결이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뭐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떤 관계가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이렇게 협상이 될 때마다 좀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봤고 글쎄요, 이제 중국이 좀 바짝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AIIB를 통해서 중국이 먼저 뭐 이를 드러냈고요. 이에 맞서서 미국이 결국엔 TPP를 뭐 졸속 타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서둘러서 타결 아직 뭐 조항이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비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만드는 이런 무역 블록 그리고 이제 경제 블록을 좀 중국 중심, 미국 중심으로 태평양을 가운데로 끼고 뭐 일본은 저쪽으로 붙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뭐 이제 진검승부가 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TPP 12개국 결국에는 뭐 처음에는 뭐 캐나다하고 미국, 일본 정도로만 시작을 했던 이 국가들이 12개까지 늘어나면서 전 세계 GDP의 40% 정확하게 얘기하면 37% 정도 됩니다. 무역 교역액은 25% 정도 되는 국가들이 뭐 12개국이라고는 않아. 사실 눈에 보이는 국가는 일본하고 미국밖에 안 보이네요. 네.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상당히 좀 집중 조명됐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 이 때문에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외신 측 반응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중국 AIIB에 맞설 수 있는 경제 블록을 형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조금 뭐 세부적으로 가면 일본이라든가 캐나다가 농업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뭐 낙농업이라든가 이런 쪽 개방을 하고요. 미국이 이제 제약산업 관련해서 이제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특허권 만료를 이제 뭐 5년에서 8년까지 늘리는, 결국에는 미국이랑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뭐 미국 차기 대선 후보들이 좀 뭐 반대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앞서서 미국 의회 통과가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오바마 대통령이 뭐 민주당, 공화당 잘 설득해서 뭐 경제 블록을 잘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 반대쪽 세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자동차 시장을 뭐 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좀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결국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어떤 협상과 또 서로 간의 또 FTA가 또 체결이 된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경쟁력이 좀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 TPP의 12개국 중에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빼고는 다 우리가 FTA를 다 체결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없던 플레이어가 생긴 거죠. 미국 시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관세 장벽으로 막혀 있던
일본 친구들이 거기에 이제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특히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즉시 철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약간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던 자동차 부품들이 약간 좀 열세에 놓이지 않겠느냐 이런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과가 일본의 FTA라고 사실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의 우리나라와의 산업 경합도가 높은 이런 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결국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다 그 마진 경쟁형 비즈니스밖에 없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 대단한 기술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제조업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용으로 봤을 때 꼭 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이제 이 TPP 안에서 수혜를 얻는 국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미국하고의 이제 다른 나라, 이제 TPP 국가들과의 교역액을 나타낸 건데,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보시면 다 이머징 컨트리들 보시면 되겠네요. 뭐, 페루, 칠레,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상당히 적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이 맨 왼쪽 쪽에 보이는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 자체가 경제 사이즈 대비해서는 미국과의 교역 자체가 교역액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이건희 회장께서 베트남으로 우리의 핸드셋 본장을 옮긴 이유가 저는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베트남 사람이 상당히 좀 손재주도 좋고 상당히 이제 노동 그 임금 자체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일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미국으로 나가는 이제 세 개의 공장을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베트남의 제조업이 2차 산업이 상당히 좀 뜨겁게 지금 달궈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나가 있는 게 이제 섬유 업체들입니다. 이제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아니면 운동화 공장 거기에다가 두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나이키 아디다스에다가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브랜드, 의류 브랜드에다가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베트남 섬유 제품, 그러니까 섬유 성장도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2015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해서 베트남 의류 섬유 산업 자체는 연평균 한 20%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요 안에서 우리나라가 좀 글로벌 업체들하고 상당히 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섬유 운동화 업체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결국에는 TPP 중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쪽에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를 얻는 쪽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 TPP가 발효되려면 2017년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그 전에 이 주가라는 거는 미리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센티멘트에 강력한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혜와 피해 업종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